한때 야구 예능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최강야구가 충격적인 몰락을 경험하고 있다. 시즌2의 문을 열며 화려한 부활을 꿈꿨던 이 프로그램은 현재 1%대의 시청률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흥행 부진을 넘어선다. 이는 팬덤이 선택적으로 이탈한 결과이자 신뢰가 무너지고 공감이 사라진 한 비극적 서사의 종착역을 의미한다. JTBC라는 거대 채널의 막대한 지원과 이종범 감독이라는 전설적인 이름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왜 그들에게 등을 돌렸는가? 야구에 대한 진심과 선수들의 절박함으로 태어났던 한 프로그램의 영혼이 어떻게 증발했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 떠난 팬들의 차가운 선택이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최강야구의 첫 번째 시즌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하면 끝이라는 극한의 서사 속에서 은퇴 선수들이 자신의 마지막 자부심을 걸고 투혼을 불태우는 한편의 처절한 다큐멘터리였다.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은 방송용 재미를 넘어선 진짜 야구를 스크린에 담아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플레이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선사했고, 이는 곧 2.5%라는 견고한 시청률과 열정적인 팬덤으로 이어졌다. 팬들은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정신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 제작진과 방송사의 철학적 분열 속에서 팬들이 사랑했던 영혼은 JTBC라는 이름과 분리되었다. 이종범 감독은 고민 끝에 이름을 선택했다. JTBC의 채널 파워와 감독직이라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냉정했다. 그들은 이종범의 선택을 방송사의 자본과 브랜드에 굴복한 행위로 해석했다. 팬들이 응원했던 것은 최강야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진심으로 야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종범 감독이 떠난 제작진이 아닌 남은 브랜드의 수령이 되었을 때 팬덤의 절반 이상은 이미 마음속에서 새로운 행선지를 정하고 있었다. 이종범 감독의 결정은 단순히 팀을 옮긴 것이 아니라 팬들이 쌓아온 정서적 유대감을 스스로 끊어낸 비극적 서막이었다. 결과적으로 1.49%라는 시청률은 이종범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한 팬덤의 차갑고 명확한 평가를 상징한다. 1%라는 수치가 지닌 의미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는 팬들이 최강야구라는 브랜드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름 돋도록 냉정한 무언의 선언이다. 시즌 1이 기록했던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수치는 같은 시간대 방영된 과거 예능 프로그램의 첫 방송 시청률보다도 낮다. 이는 최강야구라는 브랜드 파워가 완전히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팬들은 더 이상 이 이름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에 유튜브로 옮겨간 불꽃야구는 동시 접속자 21만 명을 기록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TV라는 프리미엄 채널의 물리적 권력보다 팬심이 집단적 이동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팬들은 이제 플랫폼의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심이 통하는 곳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긴다. 이 거대한 팬심이 이동은 단순히 재미의 유무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면적 이유를 품고 있다. 팬들은 예능화된 야구에 거부감을 느꼈다. 진심으로 승부를 겨루던 긴장감 대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설정과 연출이 난무하는 새로운 포맷에 실망했다. 승부를 하던 사람들이 장면을 만들고 야구를 하던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팬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진정한 야구가 사라졌음을 직감했다. 1%라는 수치는 바로 이 진정성의 상실에 대한 팬들의 분노와 실망이 투표로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콘텐츠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실패이며 공감의 상실을 의미한다.
팬들은 그들의 시간과 감정을 더 이상 껍데기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종범 감독이 흘린 눈물의 사과가 왜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을 내비쳤다.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눈물이 결과론적인 감정의 표출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의 사과를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에 대한 사후 수습 노력으로 받아들였다. 진정한 사과는 타이밍이 전부다. 그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혹은 원년 멤버들의 이탈이 확정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팬들에게 진심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기를 놓쳤다. 대신 방송이 시작되고 시청률이 바닥을 친 후에야 눈물을 보였다. 그의 눈물은 감정을 공유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정당성을 잃은 자신의 선택을 포장하려는 퍼포먼스처럼 보였다. 특히 감독직이 목적이었다면 최강야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팬들에게 모순적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왜 프로야구 시즌 중에 굳이 떠났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정성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팬들은 말과 눈물 대신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이 보여준 진심이 담긴 행동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팬들이 기다려온 야구를 새로운 공간에서 계속했다. 이종범 감독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너무 모호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눈물이 아닌 행동이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승자가 불꽃야구인 이유는 그들이 이름이 아닌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이다. 최강야구 시즌2는 이름은 같았지만 팬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이 떠났고 팬들과의 소통 채널이 사라졌으며 대신 들어온 새 얼굴들은 팬들과의 서사가 전무했다. 제작진은 그저 야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등장시켰지만 팬들은 그들에게 감정을 이입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캐스팅의 미스는 단순한 흥행 실패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불꽃야구는 과감하게 이름은 바꾸었지만 팬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팬덤이 이탈한 자리를 메운 것이 아니라 팬덤이 이동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익숙한 얼굴, 믿을 수 있는 연출, 그리고 기억의 서사는 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이 대조는 현대 콘텐츠 생태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막대한 자본과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방송 채널이라는 물리적 인프라가 팬덤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힘은 이야기, 진정성, 그리고 팀워크에서 나온다. 최강야구는 이종범이라는 강력한 선장을 가졌지만 항해를 함께할 선원과 그를 믿어주는 승객들을 잃어버렸다. 불꽃야구는 비록 작은 배로 시작했지만 굳건한 선원들과 열정적인 승객들의 마음을 얻어 거대한 대양을 항해하기 시작했다. 이종범 감독이 지켜낸 것은 이름뿐이었고 팬들이 선택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닌 진정한 영혼이었다. 지금 이종범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큰 무대도, 더 자극적인 서사도, 또 한 번의 사과도 아닐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팬심이 본질을 진정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그는 야구에 대한 진심을 말해왔지만 팬들은 그 진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의 선택은 프로야구라는 꿈을 향한 것이었을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그는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스스로 끊어냈다. 이제 이종범 감독은 야구와 예능, 팬심과 브랜드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인다. 그가 이 위기에서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진정한 책임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냉정한 인정을 선행해야 한다. 둘째, 시청률이라는 숫자적 목표를 버리고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 이종범이 아닌 사람 이종범으로 돌아와 진심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껍데기만 남은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강야구는 이름만 남고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는 쓸쓸한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것이다. 팬들은 묻고 있다. 당신의 야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이다.